자, 여러분들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냉각수 유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냉각수가 뭐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식혀주는 물 아니겠습니까? 물 숫자, 냉동 시스템에서 열을 식혀주는 물. 그래서 냉각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냉동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산업용으로 그 원심식 냉동기를 많이 쓰거든요. 일명 터보 냉동기라고도 하죠. 힘이 세다. 그래서 터보 냉동기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원심식 냉동기다. 그러면 원심식 냉동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냉동기가 있으면 냉동기에 응축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증발기 부분도 있을 거고, 다시 증발하고 나면 좋은 저배 가스를 압축시키는 컴프레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 요 뭐 팽창 밸브는 생략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를 리프리저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R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리프리저레이터에 증발기 파트가 있고 응축기 파트가 있고 압축기 파트가 있다. 근데 증발기에서는 냉수를 제조를 하죠. 그리고 응축기 쪽은 이제 열을 식혀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응축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죠? 바로 이 냉각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냉각수가 들어가서 응축기에서 열을 뺏어줘야만 그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가 응축을 할 수 있거든요. 압축기에 들어가면 냉매가스가 압축이 되는 과정에 그 동시에 고온 고압 상태가 됩니다. 고온 고압 상태의 가스를 다시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뺏어줘야 되거든요. 그 열을 뺏어주기 위해서 응축기에 냉각수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PI 선도를 그려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압축하고 압축된 고온고압의 가스가 뜨겁죠. 이거를 외부로 열을 QC, 열을 방열을 해줘야만 얘가 액화 상태로 되거든요. 이쪽이 가스고 이쪽이 액 상태니까요. 그죠? 그래서 열을 쭉 제거하면서 액 상태가 되는데, 이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냉각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응축기로 들어가는 냉각수입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들을 그려보면, 자, 증발기 이쪽 동네는 뭐가 간다고 했죠? 냉수가 흘러간다고 했죠. 자, 팽창 밸브를 통해서 냉매가스가 교축작용하면, 자, 액가스 상태로 돼서 피냉각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이게 바로 증발 효과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서 여기를 통하는 피냉각 물체, 그러니까 여기는 냉수가 되겠죠. 이 냉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도짜리 냉수가 들어와서 열 교환을 하고 5도짜리 냉수로 나가는 겁니다. 요게 공조기로 볼게요. AHU. 자, 현업에서는 에어 핸들링 유닛. 그래서 공기 조화기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냉수를 이렇게 펌프를 써가지고 냉수를 흘려보냅니다. 이 순환 펌프가 돌면서 냉수를, 쿨링 코일을 계속 순환하겠죠. 이 냉수가. 자, 그러면 증발기를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5도짜리 냉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코일을 거치면 다시 여기를 통과하는 공기를 냉각시킬 거 아닙니까? 공기는 냉각되고 냉수는 열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고 온도는 코일을 돌고 나오면 10도씨 냉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온도가 올랐죠. 그래서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서 식어서 차가운 냉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쪽은 냉수 파트고 이쪽은 냉각수 파트라고 했죠.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냉각수 파트도 한번 개념들을 그려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인마 이름은 뭐? 냉각탑. 뭐 우리가 쿨링 타워라고도 하죠. 쿨링 타워. 그래서 얘 역할이 뭐죠? 응축기에서 고온고압의 냉매를 식혀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냉각수가 들어간다 했잖아. 냉각수가 들어가서 이 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응축기를 통과한 뜨뜻한 물이 이렇게 냉각수 펌프로 밀어주게 되면 쭉 가서 냉각탑 상부에 노즐에서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자, 여기 팬이 있죠? 이 팬이 돌아가면 밖에서 공기가 싹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응축기에서 열을 빨아먹은 냉각수는 이렇게 해서
냉각탑 상부에서 떨어지면서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낙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 냉각탑으로 흡입되는 공기와 열변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면서 수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냉각탑으로 들어갈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37도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식어서 나오는 냉각탑 출구 수온은 32도로 봅니다. 자, 이거는 설계치. 냉각톤을 뽑을 때 입출구 온도의 조건이 되는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다 입출구 온도차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델타 T, 그러니까 입출구 온도차를 5도를 봅니다. 5도씩. 아무튼 여기서 뜨뜻한 물을 떨어뜨리면, 자, 공기와 열교환을 통해서 냉각수는 식어서 이렇게 다시 응축기로 가게 되고, 여기 응축기 내부를 이렇게 돌면서 다시 열을 빨아먹고 펌프를 통해서 돌고 도는 쪽이 바로 냉각수 쪽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자, 요쪽은 어떤 동네? 시원한 동네, 냉수 동네. 그리고 요쪽 동네는 무슨 동네? 따뜻한 동네. 그러니까 냉각수 동네. 실제로 냉각수 37도가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고온고압 상태의 냉매가스를 응축시키기에는 충분한 온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차가운 동네, 이쪽은 따뜻한 동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증발기하고 이쪽에 부하측, 우리가 결국 써먹는 부하측, 이쪽이 한 페어고, 그리고 응축기하고 냉각탑, 이쪽이 한 페어다, 짝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냉수를 제조하는 냉동기를 칠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기를 냉각한 설비를 우리가 보통은 쿨러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기는 어떻게 보면 큰 범주 내에서 냉동기지, 그 안에서 또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익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뭐죠? 냉각수 유량이죠. 냉각수 유량은 바로 이쪽 동네, 따뜻한 동네, 응축기의 열을 뺏어서 밖에 바로 대기로 버리는 거죠. 어차피 대기는 비교적 무한한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대기에다가 열을 버리는 겁니다. 요거 선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쉬울 텐데,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PI 선도 있죠? PH 선도라고 하는데, 압력과 엔탈피를 갖는 냉동 선도입니다. 그러면 아랫동네, 자, 여기서 증발기에서 피냉각물체가 뭐죠? 바로 이 냉수죠. 여기를 지나가는 냉수로부터 열을 빨아먹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흡열원. 여기서부터 열을 빨아먹어서 당연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나가는 게 있겠죠. 근데 그냥 나간다? 아니면 압축기 일량이 더해진다? 더해진다. 여기서 압축기가 돌아가면 빵빵빵빵빵빵 치면서, 얘는 원심식이니까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1번 지점이고 2번 지점이면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자 1번 2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엔탈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압축기 일량이죠. 압축기 일량 QE와 W가 더해져서 요만큼의 QC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 어떻게? 열을 버리는 거죠. 어디로? 대기로. 요 그림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 열을 빨아먹고 올라가서 대기로 열을 버리면 냉각수가 식어서 다시 응축기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려지는 열량, 요게 QC다. QC, 냉각탑 방열량이 되겠죠. 냉각탑 방열량은 결국 이꼬르 뭐다? 응축기 방열량이 되겠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서 빨아먹는 열이 결국은 여기서 버리는 열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냉각수가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냉각수가 외부로 버리는 방열량,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게 대체 얼만큼이냐,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냉동공학에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열량은 GC 델타 T다. 많이 들어보셨죠?
Q는 GC 델타 T다. 근데 Q가 뭐죠? Q는 열량인데, 자, 이쪽 동네는 냉각수 방열하는 쪽이죠. 콘덴싱. 이쪽은 응축기 쪽이니까 우리가 보통 QC다 이렇게 하거든요. Q 콘덴서 쪽이니까 콘덴서의 약자 C를 따서 QC. 그리고 냉수 쪽은 증발기 쪽이죠. 증발기는 이베포레이터. 그래서 이쪽은 Q1을 쓰고요. 이쪽 동네는 QC를 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QC는 그러니까 결국은 응축기 방열량은 GC 델타 T다. 근데 이게 뭐냐? G는 바로 요마 순환량입니다. 냉각수 순환량이고요. 그리고 이 C는 뭐냐? 비열입니다. 비열. 비열은 예전에 제가 강의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비열은 뭐다? 어떤 물질 질량 1kg을 1켈빈, 그러니까 1도씨 높이는데 얼마의 열이 드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는 겁니다. 켈빈 말고 도씨도 씁니다. 근데 SI 단위가 켈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켈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썼죠? 이러 요즘 안 씁니다. 현업에는 아직도 쓰고 있지만 계속 바뀌는 추세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물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죠. 두 개 다 알면 좋지만 요즘은 모든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요거 이쪽은 줄 단위를 쓰고요. 줄은 뭐죠? 1N을 1m 움직이는데 드는 1 양을 말하거든요. 근데 1은 열이죠.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서 1과 열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며 1은 열로 바꿀 수 있고 열은 1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줄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은 1은 열이다. 이게 유명한 열역학 제1법칙이죠. 줄의 법칙.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제 위쪽은 줄의 단위를 채택하고 아래쪽에는 도씨, 섭씨 온도를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온도인 켈빈을 쓴다. 자, 그래서 옛날 구단위인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는 안 쓴다.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비열 간단하게 설명했고 자세한 강의는 요거 비열 영상편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C는 뭐다? 비열이라는 녀석이고 그러면 요만 맨 마지막에 남은 애는 바로 온도차. 뭐 델타 T 이게 적분형인데 델타 T란 뭐냐? 입출구 온도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의 온도차. 자, 나가는 쪽을 출구 쪽이니까 T 아웃, 들어가는 쪽을 입구 쪽이니까 T 인. 자, 인 아웃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쪽이 더 높죠? 온도가 들어간 쪽이 높죠. 그러니까 온도차 T 인 마이너스 T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조금 멋지게 쓰면 델타 T 이렇게 하는데 자, 그냥 입출구 온도차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뭐다? 응축기 방열량은 냉각수 순환량과 그리고 비열, 어떤 비열? 여기에 흐르는 냉각수의 비열이겠죠. 그러니까 냉각수, 그러니까 결국은 물의 비열이 되는 거죠. 물의 비열은 약 한 4.19 kJ per kg 켈빈이 됩니다. 약 4.19다. 뭐 4.2를 쓰기도 하고 4.18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 뭐 시험을 치시면 문제의 조건 또는 뭐 보기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게 델타 T. 델타 T는 온도차니까 결국은 온도 빼기 온도. 그러니까 단위가 뭐죠? 켈빈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 단위는 안 알아봤네. 냉각수 순환량. 자, 순환량이 뭐죠? 냉각수의 양이라고 하면 질량 유량인 킬로그램이 나오겠지만 순환량, 그러니까 1초당 얼마의 유량이 흐르니? 이게 바로 순환 유량이거든요. 유량.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순환량이 아니라 순환 유량이 없겠네요. 냉각수 순환 유량은 자 1초당 몇 킬로그램 보낼래?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속도랑 비교합니다. 속도가 뭐죠? 단위 시간당 몇 미터 가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이게 초당 몇 미터 가니? 이게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초당 몇 킬로그램의 유량을 보낼래? 이게 바로 유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질량 유량이 되겠죠.
여기 잠깐 지워버리고. 그러면 자 다시 단위를 알아보죠. 이거 우리가 QC는 뭐 QE는 GC 델타 T다 이거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모를 때는 뭐라고 했죠? 단위를 써봐라. 유니트. 그러니까 단위를 써보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단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QC의 단위를 알아볼 건데 그러면 이 각각의 이 단위를 곱해보면 이 단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G가 뭐죠? 아까 구했죠? 킬로그램 퍼 세크. 자, 여기 한번 싹 다 적어볼게요. 자, 유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 비열의 단위는 아까 뭐였죠? 비열은 1kg을 1켈빈 1도씨 높이는데 얼마의 열량이 드니 킬로줄. 자, 그러면 순환 유량을 적었고 그리고 비열의 단위를 적었죠. 그리고 온도차는 뭐죠? 37도 마이너스 32도는 뭐죠? 5도, 그러니까 5켈빈. 켈빈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쓰냐? 1도씨와 1켈빈의 눈금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씨를 쓰든 켈빈 쓰든 뭐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둘 다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는 섭씨 온도, 얘는 절대 온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숫자만 남고 켈빈 떨어지죠? 그러면 켈빈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동네는 유량, 이쪽 동네는 비열, 그리고 여기는 온도. 얘네들 다 곱해버릴게요. 다 곱해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 필요 없는 거 다 날려버리죠. 킬로그램 날려버리고 켈빈 날려버리면 킬로줄 퍼 세크 이렇게 남죠.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킬로줄 퍼 세크. 자, 킬로줄 퍼 세크는 바로 킬로와트입니다. 왜 이러냐? 줄 퍼 세크가 와트거든요. 1초당 1줄 이거를 우리가 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접두어가 킬로가 붙기 때문에 킬로와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축기 방열량은 뭘로 떨어진다? 단위가 킬로와트.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응축기 방열량은 GC 델타 T인데 각각의 냉각 순환수 유량과 비열과 온도차를 곱해보니 결국은 남는 게 뭐다? 킬로그램 없어지고 켈빈 없어지니 킬로줄 퍼 세크가 남는다. 킬로줄 퍼 세크는 킬로와트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줄 퍼 세크가 와트이기 때문에 1초당 1줄에 일을 하는 게 동력, 그러니까 와트거든요. 그래서 앞에 접두가 붙어서 킬로와트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냉수나 냉각수의 열량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더라.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응용을 해서 순환 유량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GC 델타 T를 등식을 이용해서 조금 바꿔 먹으면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응축기 방열량 QC는 GC 델타 T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G고 G가 뭐죠? 냉각수 순환 유량. 그러면 G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데 G는 냅두고 C 델타 T를 밑으로 돌려버리면 그러면 G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G는 C 델타 T를 요 QC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얘네 둘을 요 아래로 보내면 이런 식이 나오죠. G는 QC 나누기 C 델타 T다. 그럼 결국 응축기 방열량을 비열과 온도차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냉각수 순환 유량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 QC가 뭐였죠? 단위가 킬로와트로 더졌죠. 얘는 킬로와트고 얘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고 얘는 온도차 켈빈이고 그러면 킬로와트가 뭐죠? 킬로와트는 아까 킬로줄 퍼 세크였죠. 그러면 쫙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보죠. 킬로줄 퍼 세크는 아래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면 C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인데 얘는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킬로그램 켈빈 쭉 연장해서 그리고 밑에 놈 켈빈 얘는 켈빈이니까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러면 켈빈 없어지고 킬로줄 없어지고 그러면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오죠. 단위가 바로 순환 유량 G는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냉각수, 냉수나 냉각수, 뭐 온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주로 물계통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 세크 단위보다는 LPM을 더 많이 씁니다. LPM 순환 유량으로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도 다 LPM을 쓰고요. 도면에 보면 뭐 장비 일람표 그리고 발주를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다 유량이 리터 단위로 나와요. 리터 단위. 뭐 CMH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좀 큰 펌프나
그럴 경우는 큐빅미터, 그러니까 큐빅미터가 뭐죠? 세제곱미터 퍼, 그러니까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를 보낼 것이냐. 근데 이런 거는 좀 큰 펌프에서만 쓰고 일반적으로 거의 요 LPM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순환 유량을. 그러니까 LPM이 뭐죠? 리터 퍼 미닛이거든요. 그러니까 1미니트당 1분당 몇 리터를 보낼 것이냐. 그게 바로 리터 퍼 미니고. 그러면 아까 뽑으니까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요? LPM은 어떻게 뽑아요?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의 밀도가 얼마죠? 물의 밀도로는 1000kg per 큐빅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 되는 요런 최적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바로 얼마가 나온다? 1000kg이 나온다. 이게 1m, 1m, 1m 곱하니까 1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물을 다 채웠더니 얼마의 질량이 나온다? 1000kg이 나온다. 이게 밀도거든요. 밀도 어려운 게 없어요. 모르면 단위를 써보면 돼요. 밀도랑 요 최적, 요 볼륨, 요 부피에 물을 채웠더니 몇 킬로그램 들어가요? 그게 밀도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빽빽하다. 그러면 이게 질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밀도가 작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채워도 물보다 질량이 작게 나가면 그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경우는 물보다 가볍죠. 그러니까 물 위에 뜨죠. 둥둥둥둥.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기름을 다 채워도 이 1000kg보다 작게 나갑니다. 왜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kg per 큐빅미터인데 여러분들 1세제곱미터가 바로 10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1000kg per 큐빅미터는 아까 1큐빅미터가 얼마나 했죠? 1000리터라고 했죠? 1000리터니까 그대로 여기에 1000리터를 넣게 되면 요 모양이 되겠죠. 1000kg per 1000리터. 그러니까 1000 없어지면 뭐가 남죠? 킬로그램 per 리터. 결국은 1kg이 1리터다. 자, 요런 게 나오죠. 그래서 물 1kg은 1리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킬로그램 퍼 세크를 리터 퍼 민으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요 구도 과정을 통해서 1kg이 1리터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리터로 되는 거고, 근데 초가 분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1분은 60초죠. 그러니까 60만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60을 곱해주게 되면요, 단위가 바로 이 유량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에서 바로 LPM으로 뽑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세부 유도 과정을 통해서 왜 LPM이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냉각수 유량을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냉각탑 방열량 알죠? 그리고 입출구 온도차를 알고, 그리고 물의 비율은 고정상수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는 값이고, 온도차, 입출구 온도차 확인되고, 그리고 응축기 방열량, 아까 몰리에르 선도에서 그 위쪽 동네 증발, 압축, 그리고 요쪽 응축기 방열량 쪽, 그러니까 QC 쪽, 요쪽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QC를 안다면 바로 이 유량은 충분히 우리가 뽑을 수 있다. 순환 유량에 대해서 식을 다시 세워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량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설명이 장황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냉동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게 어떻게 돼 있다? 냉수 파트가 있고, 그리고 냉각수 파트가 있다. 그리고 냉수 쪽은 부하 측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응축기 쪽은 바로 방열하는 측, 그러니까 냉각탑과 한 페어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 순환하는 순환수가 있고, 이쪽은 바로 냉수라고 부르는 순환수가 돌아다니고, 이쪽은 냉각수라고 하는 순환수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각각의 유량은 바로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환 유량을 뽑을 수 있다. 반대로 유량과 비열과 온도차를 알면 당연히 이쪽 열량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얘가 안 주어지더라도 나머지 3개가 정해지면 하나 남은 것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응용해서 얼마든지 돌려 먹으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뭐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정말 여러분 거로 만드시려면 했던 거를 직접 써보시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셔야 완전히 여러분 거로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지 결국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져가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